일단 오늘은 그렇게 소개 페이지 만드는 거랑 노코드 툴로 MVP 만드는 거 정도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 불피의 법칙 그 읽으셨던 내용들과 PRFAQ 이런 것들을 직접 작성해도 좋지만 GPT나 클로드나 뭐 퍼플렉시티나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유료 툴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구체화하는 과정을 제가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제공을 드릴 거고요. 그거 가지고 구체화를 하는 걸 오늘 해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위크 2부터는 이제 실제로 개발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을 이제 세팅을 할 건데, 저희가 일단 주로 쓸 툴은 커서로 일단 공통적으로 맵핑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클로드 코드를 좋아해서 클로드 코드를 개인적으로 더 구독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구독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클로드 코드를 구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커서를 거의 파일 뷰어 정도로 사용하고 클로드 코드에다가 개발을 시키는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Next.js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스파베이스라고 해서 요즘 백엔드 애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파이어베이스 예전에 제일 많이 쓰였던 파이어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어베이스의 카피로 나온 스파베이스 요즘 얘는 오픈소스로서 또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저희는 스파베이스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하는 거 스토리지라고 해서 파일 이미지 이런 거 저장하는 거 인증 연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동하는지 그다음에 버슬이라는 서비스 배포를 할 수 있는 또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Next.js로 만든 거를 배포를 하는 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차에는 고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로그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파베이스에 이제 구글 로그인을 연동을 하는 방법. 된다면 토스 결제를 한번 연동을 저도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어서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사실 뭔가를 프로덕션을 런칭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 센트리라는 서비스로 모니터링 알람을 받는 걸 뭐 설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4주 차에는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만드신 토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최종 발표를 하는 시간, 그리고 피드백 갖는 시간 하고 마무리 이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하시는 AI 툴들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체험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 저희 뭐 세션 제목이기도 하고 하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라서 잠깐만 그냥 짚고 넘어갈 거예요. 갈게요.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브라는 게 그냥 느낌대로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보지 않고 내가 생각이 나는 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자연어로 입력을 해서 개발을 시키고 오류가 나면 그것도 자연어로 이렇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느낌대로 되는 대로 개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프로토타이핑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요. 비개발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툴이기는 한데,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협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내 컴퓨터에서 했던 그런 프롬프트와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가 왜 나왔는지, 이 기능은 왜 여기 있는지, 왜 있을 것 같은 기능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협업하는 사람들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간단한 MVP나 프로토타이핑은 괜찮은데, 복잡한 시스템을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만들다 보면은 나도 모르던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엣지 케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브 코딩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제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AI가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측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랑 점점 먼 곳에서 얘가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가 왜곡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AI가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컨텍스트의 그 사이즈가 있어요.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넘어가는 순간 내가 옛날에 했던 대화도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툴을 내가 내 컴퓨터에서 계속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브 코딩을 활용하심에 있어서도 MVP 이후에는 확장을 하시는 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좌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요즘 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트렌드가 이제 조금씩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이브 코딩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시키기 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스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스펙을 기반으로 해서 AI 툴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실 커서도 원래 없었던 플랜 모드가 나오면서 뭐 아이디어를 먼저 플랜으로 작성을 하고 투두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개발을 한다던가 VS 코드에서도 뭐 태스크, 뭐 키로라는 아이디에는 뭐 스펙 모드라는 기능이 생기는 등 이런 스펙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코딩을 시키는 어떤 트렌드가 지금 생기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개발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은 사실 개발만 하고 있는데 프로덕션을 런칭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만 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 잘해야겠지만 API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랑 스토리지는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거고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뭐가 차이가 있는 거고 인증, 배포, 모니터링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왜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경우는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감은 오시겠지만 프론트엔드는 말 그대로 사용자랑 직접 보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티브 뷰, 뭐 앵귤러, 기타 등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웹 서비스의 웹사이트가 동적으로 동작하거나 보여지는 부분을 로직을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요즘은 사실 그냥 프론트엔드만 가지고 뒤에다가 백엔드 해저 서비스를 붙여서 그냥 앱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프론트엔드만으로도 끝나는 서비스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백엔드에서 굉장히 복잡한 인증을 처리해야 돼. 혹은 배치성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데이터를 뽑아서 통계를 내야 돼. 이러한 것들은 프론트엔드만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보지 않는 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로직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백엔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은 보통 자바의 스프링 셋으로 많이 가게 되죠. 그 외에도 요즘 파이썬 많이 사용하시고 파이썬의 뭐 패스트 API라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API, 스토리지, 노드.js 이런 친구들이 이 백엔드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네들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부분이 API입니다.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약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가?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협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A라는 리소스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는 이렇게 요청을 보내. 그럼 내가 수정을 해줄게라는 규약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앞에 get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 get 이 위치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뭐 get, post, put, delete, 뭐 patch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액션을 여기에 넣는 겁니다. 가져올 거야, 넣을 거야, 생성할 거야, 삭제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게 이제 메서드라는 요소가 되게 되고요. 뒤에는 보통 이렇게 리소스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저들 중에 42번이라는 유저를 가져와줘라는 API를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42번에 맞는 유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응답 부분은 이렇게 설계를 하시게 되고요. 지금은 제가 그 URL 패스에다가 42라고 적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유저의 주소 정보, 회사 정보,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URL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디 부분에 페이로드라는 값으로 해서 전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DB에 저장을 하는 식의 요청이 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헤더라는 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더에다가 JWT라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인증을 위한 토큰 값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버는 네가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로직 처리해서 이렇게 응답을 줄 거야 라고 협약을 하는 걸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PI 설계를 잘 하셔야 되는 게 한 페이지에서 정말 API 설계 잘못하면 API만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불러야만 이 한 페이지를 로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페이지,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에 맞춰서 이 API 설계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는 REST API라는 형식이고요. 그 외에도 뭐 GraphQL, gRPC라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때 사용하는 툴은 아닙니다. gRPC 같은 건 사람이 읽기도 힘든 형태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은 서버끼리, 백엔드에 있는 서버끼리 통신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에러입니다.
에러도 뭐 에러가 나면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러도 무시할 수 있는 에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에러를 사용자에게 주면서 다 넥스트 액션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러가 있을 수 있는지도 미리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액션을 내가 설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라는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부터 땅 사가지고 나무 캐가지고 뭐 짓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아파트 평면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문이고 여긴 화장실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 위치에다가 필요한 가구들을 넣거나 전선에다가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연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만의 집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내가 직접 짜지 않고 누군가가 짠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설거지하는 거 싱크대로 충분하지만 식색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 사와서 갖다 낍니다.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빠르죠? 이해는 이해되시나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점점. 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아까 뭐 ERD 얘기도 해주시고 설계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통적으로는 관계형 DB라고 해서 테이블을 설계를 하고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NoSQL이라고 해서 어떤 비정형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는 제이슨이면 제이슨, 제이슨이 아니더라도 뭔가 데이터 테이블이 정해지지 않은, 스키마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원래 RDB를 사용을 해서 아마존닷컴 서비스 운영하실 때 RDB를 썼다고 했는데 몇 년 전인가 다이나모DB라는 노에스큐엘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모든 서비스를 다 마이그레이션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거 운영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NoSQL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요거의 장점은 스키마가 없거나 유연하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이 시간에 맞춰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 영상이 있겠죠. 영상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저장되어 있는 곳 스토리지입니다. 이미지, 영상, 뭐 기타 파일들 이런 것들을 저장을 시켜 놓는 것들이 스토리지고요. 약간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구성할 때, 이미지에 대해서 저장을 하되 그 저장된 위치는 스토리지일 것이며 그 이미지가 어떤 제목을 갖고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 이런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라는 형식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인증, 배포,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인증 같은 경우에도 타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도 요즘은 뭐 SSO라고 해서 싱글 사인온, 뭐 옥타, 뭐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하나의 서비스에 로그인을 해놓으면 여러 플랫폼에 다 로그인이 되는 형식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JWT라는 토큰 형식으로 매번 API를 인증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일단은 스킵을 할게요. 다음 주에 실제로 구글 연동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포, 이제 개발을 일단 내 로컬에서 하면 내 컴퓨터에선 잘 돌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접속을 하실 수 있으려면은 저 어디 원격에다가 올려놔야 누군가들이 들어와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배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AWS라는 공식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 벌스리나 넷플리파이 같은 조금 노코드 툴들을 위한 배포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배포는 사실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지갑이 허용하는 한에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니터링도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컴퓨터 가지고 올려가지고 서버를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할 거야. 그러면 내 장비가 잘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라는 뭐 대시보드를 확인을 통해서 내 장비나 우리 서비스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뭔가 에러 알림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센트리라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만 봤다 정도로 오늘은 넘어가는 거를 제 목표로 했습니다. 다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일단 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은 살펴봤는데 개발 도구들은 그래서 뭐가 좋은데
일단 커서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DE라고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에디터로서 제일 지금 핫한 친구가 커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커서를 기본적으로 사용은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CLI, 그 까만색 화면에 하얀색 글자로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 있죠? 그런 게 너무 불편해. 난 너무 싫어. 나는 예쁜 툴이 좋아. 라면 커서 구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야. 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도 한번 도전해 보겠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클로드 코드를 아주 강추를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CLI라고 해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UI가 굉장히 예뻐요. 생각보다 많이 예쁩니다. 안녕? 어디가 예쁜 거죠? 예쁘지 않아요? 저만 예쁘다고 생각했나요? 이게 사실 CLI가 원래 이렇게 예쁘지 않거든요. 그냥 열면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싫잖아요.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이런 식. 그리고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싫어 하면 클로드 코드 구독하시고 이 창도 있습니다. 채팅창. 그래서 저는 일 여러 개 시킬 때 여기도 시키고 여기도 시키고 뭐 커서에 있는 거죠. 요거 네. VS 코드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익스텐션인데 확장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커서도 VS 코드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커서 클로드 코드라는 익스텐션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CLI로 접근하는 방법, 같은 클로드 코드지만 좀 채팅창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랩플릿이라는 서비스를 오늘 써보려고 하고요. 노코드 툴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아까 러버블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지만 뭐 러버블, 랩플릿, V0 막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러버블은 한번 제가 보안 사고가 터졌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랩플릿을 통해서 무료 쿼타 안에서만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는 걸 다 뽑아 먹을 거예요. 그래서 딱 MVP 제작할 만큼만 무료 쿼타를 활용을 해서 뽑아 볼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코드를 뽑아서 커서에다가 가져가서 추가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서와 레프릿을 쓸 것이지만 저는 클로드 코드까지 추천을 드린다. 만약 구독을 하고 싶다라면 클로드 코드를 구독을 해야 된다. 커서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쿼타가 끝나면 못 쓰게 되고요. 채팅은 클로드 코드는 무료로 못 씁니다. 아예 처음부터. 얘는 구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개발 스택도 조금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 목표로 하는 개발 스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서비스가 뭐 만약에 프론트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백엔드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맞춰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래닝 PRD 같은 경우는 LLM 서비스들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등등 쓰시는 툴들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PRD 기획서를 만드는 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레플릭 가지고 MVP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한번 돌아가는 가장 미니멈 밸류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랜딩 페이지 같은 것은 이제 요 밑에는 무시하셔도 되는데, 네. GitHub 페이지스, GitHub 레포지터리로 많이 아실 텐데, GitHub 페이지스로 우리가 페이지를 호스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 브랜치에 코드를 푸시를 하면 그 푸시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웹사이트를 하나 호스팅을 해주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프론트랑 백엔드는 리액트 기반의 풀스택 프레임워크인 넥스트.js 활용할 거고, 배포는 버슬,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백엔드가 Next.js 레벨로 안 돼.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패스트 API 개발해서 레이웨이에 배포하는 옵션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스 스토리지 부분은 아까 계속 얘기 드렸던 스파베이스 활용을 해볼 거고요. 결제 붙여야 된다. 토스 결제 붙여볼 겁니다. 이 토스 쪽도 요즘은 이제 그 플랫폼에서도 자기 MCP를 다 계속 내고 있어요. 토스도 MCP가 있어요. 그래서 토스 결제를 붙이고 싶어.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클로드 코드나 커서나 이런 데다가 토스 MCP를 붙여요. 그러면 갑자기 이 툴이 그 토스의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아는 에이전트 AI 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을 시킬 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내가 그냥 링크를 계속 붙이면서 이거 보고 개발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됩니다. 그거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배포도 이제 제가 수동 배포를 할 수 있지만 귀찮아요. 배포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CI/CD라고 해서 내가 코드를
작성하고 어딘가에 푸시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저 원격 서버에 배포하는 것도 이제 세팅을 할 건데 그건 랜딩 페이지 할 때 GitHub 액션즈로 한번 체험을 해보실 겁니다. 모니터링은 센트리 할 거고요. 일단은 프로덕트 마케팅 피라미드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AI 북마커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링크를 주면 그 링크 가지고 제목이랑 뭐 내용, 그 디스크립션 같은 거 가져와서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나중에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나만의 AI 북마커를 만들어 보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했고요. 제가 링크를 요거 페이지 드렸는데 요거 슬라이드가 번호가 18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프롬프트 가이드 보기 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프롬프트 가이드를 미리 이렇게 드렸고요. 이게 아침에 제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밑에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돌아 앉아서 왔다 갔다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조금 환경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 쓰시는 LLM 툴들 그리고 커서 브라우저 열어두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